존경하는 국민노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노동조합 정치교육원장 성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합원 여러분들과 노동의 종말에 대한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난번 노동의 종말 강론에서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노동시간이 인간 노동이 기계 노동으로 대체될 수 있고 대량 실업의 발생으로 노동 근로자의 생존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을 공유했습니다. 정부도 시장도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동 근로자들이 충격적 생활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으로 제3부문의 공동체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합원 여러분들과 제3부문의 강화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3차 산업혁명 이후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전환기에 들어서면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기술로 인해 사람들의 노동시간은 줄어들고 정부의 고용주로서의 역할이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시장에서 일자리를 상실한 사람들에 대한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는 범죄의 증가에 따른 경찰 정원과 감옥의 정선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제3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부 역할의 감소로 인해 사람들은 일자리와 생존 문제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보증할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강요당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새로운 역할은 기술 위협에 대비해 국민의 생계와 생존을 위해 제3부문과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1994년 4월에 비영리 연계 네트워크를 창설했습니다. 이것은 행정부와 비영리 부문이 공동 목표를 위해 일해야 하는 동반자 관계를 만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연계 네트워크 창립 연설에서 비영리 공동체는 미국인의 생활을 형성하는 핵심 가치를 강화시킴으로써 우리가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어왔다 라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비영리 연계 네트워크가 범죄, 주택, 건강, 기타 국가적으로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행정부와 제3부문 간의 협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자원봉사주의에 대해 항상 의견이 일치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1980년대 레이건 부시 대통령은 자원봉사주의에 대해 찬양했지만 이에 반해 민주당과 자유주의자들은 반대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제3부문에 의해 수행되었던 많은 일을 정부가 떠맡게 되어 미국인들이 과도하게 정부에 의존하게 되었다고 한탄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자원봉사주의 전통으로 돌아가 공동체와 이웃이 수행했던 일들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에 강한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빛의 초점이라는 연설을 통해 공동체의 지도자는 부르 어린이들을 위한 타가시설의 건립기금을 모은다. 사업가들은 학교를 선정해서 우수한 학생들에 대한 수업료를 지급한다. 자원봉사자들은 노인들의 집에 음식을 배달한다. 수천 개의 빛의 초점들이 있다. 이것이 미국의 위대함이다 라고 자원봉사 부문이 미국 민주주의의 정신적 지조라는 사실을 환기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레이건 부시의 자원봉사주의 부활을 반대하거나 비난하는 주장들도 쏟아졌습니다.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자원봉사가 유급노동을 대체할지 모른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교원노조는 유급교사의 감원을 이유로 자원봉사 교사의 훈련을
반대했습니다. 뉴욕시 운수노조는 자원봉사자들이 지하철역을 청소하려는 시도를 저지했습니다. 다수의 자유주의자들은 제3부문을 엘리트주의의 시혜로 바라보았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을 동정의 대상으로 만들고 이들을 불구자로 만든다는 것이 반대의 이유였습니다. 진보적 자유주의자인 타운젠트는 자신이 체험한 두 하숙집 사례를 통해서 효과적인 제3부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숙집은 정부로부터 급료를 받는 전문가가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타운젠트는 이곳에 대해 퀴퀴한 소변 냄새와 암모니아 냄새가 났고 관리자들은 복도에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숙집은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무주택 여성들을 위한 보호소였습니다. 타운젠트는 이곳에 대해 그 집은 밝고 명랑했다. 자원봉사자들은 그 집에 머무르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게끔 하고 있었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타운젠트 사례는 자원봉사자들의 애정과 정부의 재정 지원이 결합할 때에 이상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러미 리프킨은 고용주로서의 시장 경제의 역할이 축소되고 또한 최후의 보호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제3부문이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향후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어떻게 국가의 에너지와 관심을 제3부문으로 돌릴 것인가가 가장 주목을 끄는 정치적 이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러미 리프킨은 미국 사회에서 공동체 재건과 제3부문을 강화하는 활동을 위해서는 수백만의 노동시간이 효과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수백만의 노동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두 집단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집단은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두 집단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장 부문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레저 시간을 할애해 제3부문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에 대한 그림자 임금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둘째, 수백만 명의 영구 실업자들에게는 지역의 사회적 생산 기반, 즉 도로, 하천, 항만, 농업기반 시설, 공항 등 경제활동이 밀접한 사회자본과 학교, 병원, 공원 등의 사회복지시설이나 생활환경시설 등의 재건에 노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률 제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공동체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임금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림자 임금은 자원봉사자의 봉사시간에 대해 개인소득세 감면 형식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웃을 돕는 자선에 사용되는 돈들에 대해 세금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똑같은 노력과 명분에 정해진 시간을 헌납하는 것에도 세금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가 면세 조직들에서 진행되는 모든 자원봉사 시간에 대해서 세금을 공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백만의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레저 시간을 제3부문에 자원봉사의 형식으로 헌납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 일각에서 자원봉사자의 봉사시간에 대해서 세금을 공제하는 것이 세원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3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출을 감소시켜 나간다면 감소되는 세금을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림자 임금은 TV를 보면서 시간을 낭비하거나 아니면 다른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는 대신에 개인의 재능과 여유 시간을 사회적 경제에 투자하도록 고무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자원봉사에 대한 그림자 임금을 법제화하여 대대적인 노동시간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긴급하고 기묘하다고 생각되는 활동이나 국가 이익에 중대하다고 생각되는 자선단체 기부금에 대해서 보다 많은 세금 공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임금은 수백만의 실업자들이 공동체 재건에 참여하기 위해 재훈련을 받고 공동체 재건에 참여할 때 주어지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임금은 수백만의 실업자가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사회적 임금의 필요성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컴퓨터 혁명 이후 멈추지 않는 기술의 발전으로 기계가 인간 노동력을 대체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백만의 실업자와 잠재적 실업자들이 창출되어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대량 실업의 발생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할 구매력을 가진 집단이 붕괴된다면 사회는 격렬한 충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공식 시장 경제에서의 취업과는 별도로 수백만 실업자들이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비영리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임금은 수백만 실업자들의 노동이 공동체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재건하고 서로 보살핌이 필요한 사회적 토대를 만드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수백만의 실업자들, 즉 시장에서 더 이상 요구하지 않거나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기능 인력과 경영자 그리고 전문직 노동자들을 제3부문이 올바르게 수용하고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3부문 조직들은 공공부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직무분류 시스템, 평가 시스템, 봉급 척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에 기초하여 기능별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공동체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정부 자금을 필요로 합니다. 정부는 공동체 재건에 참여하는 미국인들을 위한 사회적 임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현행 복지 부문 관료들을 점진적으로 축소시켜서 기금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 조직과 비영리 단체들이 정부가 지급해왔던 업무들을 점차적으로 대체함으로써 정부가 지급했던 자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제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의 막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함으로써 기금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에 지원되었던 해외 수출 촉진 보조금과 세금 감면 방식으로 지원되었던 보조금을 중단함으로써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위한 사회적 임금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불필요한 방위 프로그램을 축소해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 1992년 의회의 예산위원회는 방위태세와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고도 향후 5년간 매년 7%의 방위비를 감축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넷째, 모든 사치제와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의회의 예산위원회는 부가가치세를 시행하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국가 생산이 약 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는 첨단 기술 혁명으로 인한 재화와 서비스에 한정적으로 부과할 수 있고 급속하게 성장하는 오락과 휴양 산업에도 부과할 수 있고 광고 산업에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수백만의 미국인들에게 그림자 임금을 지급하고 공동체 재건에 유용한 노동을 제공하는 대가로 수백만의 실업자와 빈민들에게 사회적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구매력 증가, 세원 확충,
범죄율 감소, 법질서의 유지비용 감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시장과 공공부문에도 이익을 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노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레미 리퍼킨의 노동의 종말 4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회적 경제의 세계화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가까운 분들에게 국민노조를 알려주시고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국민노조 TV 영상을 주변 분들에게 전파해 모든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붉은색 구독 버튼을 가볍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국민노조 TV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